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버님 연결되셨습니다. 잘 안 들려요. 예,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근데 어떻게 허리랑 뭐 엉덩이에서부터 종아리까지 그렇게 많이 아프셨어요? 예.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아프셨어요? 한 달 전부터요. 아,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치료는 받아보셨어요? 예? 치료 받아보셨어요? 어느 내가 유공자라 여기 보온병원에서 약을 갖다 먹어도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예, 그 한의원에는 아직 안 가보셨네요. 예, 그리고 어느 한의원에 처음 갔거든요. 갔는데 침 맞고 왔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침은 꾸준히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일단은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근데 아버님이 아무래도 그 서서 걸을 때만 아프신 게 예. 아마 정확하게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겠지만 아마 척추관 협착증 이런 정도로 아마 보여요. 예. 네, 그렇다고 하면은 뭐 빨리 사실은 낫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저희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꾸준히 그렇게 한의원에서 침, 또 한의원 원장님이 필요하면은 한약, 허리랑 다리 쪽 이쪽에서부터 어느 정도 강하게 안에서부터 풀어줄 수 있는 한약들이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연세 드시면은 우리 몸에서도 특히 신장 기운 쪽이 많이 약해지세요. 그건 아버님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분들도 다 마찬가지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보충을 해드리는 게 좋지요. 이 병이 오래 갑니까? 아무래도 저도 빨리 낫는 직접 뵙지는 않아서 저도 아주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이게 갑자기 생겼다기보다는 수십 년 동안 아버님이 계속 써오신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게 누적되어서 나타난다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예. 또 우리 아버님 그런데 혹시 소화는 잘 되시던가요, 평소에? 예? 소화 잘 되세요? 잘 안 들려요. 소화가 잘 되세요? 안 들려, 안 들려. 밥 먹고 나서 소화 잘 되세요? 예. 그래서 그럴 때 아무래도 이제 한약도 보면은 좀 그쪽 허리라던가 다리 쪽 보호하는 약들이 약간은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소화 잘 되신다니까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한의원에서 그런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침이랑 한약이랑 또 필요한 운동들 꾸준히 하면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차이가 다 있습니다. 생지황을 그대로 말린 것을 우리가 건지황이라고 하고 말을 건져 써서 그것을 여러 번 찌고 말리는 거를 반복해서 만드는 거를 숙지황이라고 합니다. 숙지황을 찌고 말릴 때는 황주를 같이 넣어가지고 찌고 말리는 방법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찌고 말리는 것들이 아주 그 약성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수삼을 그대로 말리면은 백삼이 되고 또 수삼을 찌고 말리면 홍삼이 되듯이 그런 성질들이 약간씩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생지황을 계속 찌고 말려주면은 생지황이 찬 성질이 있었는데 그것을 따뜻한 성질로 변화를 시켜주고 또한 그 정혈을 보호해주고 신장 기운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산화 물질들, 항노화 물질들을 많이 만드는 물질로 계속 변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옛날부터 아까 윤홍일 원장님 말씀처럼 머리카락이나 수염이 하였던 사람을 검게까지 만들어준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숙지황은 약간 성질이 찌고 말리는 과정들을 반복을 하면서 약간 눅진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눅진한 것은 아무래도 소화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생강이라던가 사인이라던가 그렇게 속을 따뜻하게 풀어주는 그런 약재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정형외과 가셔서 엑스레이 허리나 골반 쪽 찍어본 적은 있으세요? 네, 있어요. 네, 거기서 특별한 원인이 없다고 얘기한 건가요?
그쵸. 네. 그러면 좌우 골반 높이 차이는 보통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한의사들은 네. 이제 골반이랑 허리 요추 치료를 할 때 좌측과 오른쪽의 골반의 높이 차이를 봐서 좌측 오른쪽 그 근육의 균형이 깨진 거를 꼭 확인하고 다리 길이 차이를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하셔서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엑스레이상 크게 디스크가 있을 확률이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허리뼈 주위에 있는 근육의 밸런스가 깨져 있을 거예요. 보통 요통을 만드는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는데 중둔근과 소둔근이 있어요. 그 근육에 긴장이 오면 허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 거꾸로 허리가 약해지면 중둔근과 소둔근, 그 양쪽 둔부에 있는 힙에 있는 근육이 긴장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근육에 긴장이 많아서 그쪽 부분에 이삼감각, 찌릿찌릿하거나 통증이 많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한의원에 가셔서 추나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은데 그 이전에 아마 조금 더 확인하고 싶으시면 정형외과 가셔서 엑스레이 찍어서 좌우 골반 높이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추나 치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침법으로는 MPS라 그래서 전에 근막 이완 요법 하는 그런 침이 있는데 그 침법은 중둔근과 소둔근의 근육에 싸고 있는 막의 긴장을 풀어서 지금 시청자분이 느끼시고 있는 그 감각을 또 통증을 없애드릴 거예요. 아마 침법은 그 침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시청자분 원인은 가장 이 근막동통 증후군과 요추부 골반 골격 구조의 균형이 깨져 있는 것이 원인일 확률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걷는 운동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허리 근육이랑 뼈가 약해지면 지금처럼 한 자세로 오래 있을 때 근육통이 많이 오시게 되고 또 그 근육통이 이어지는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자세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바른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걷는 운동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허리 근육과 허리 척추의 구조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한의원에 가시면 추나 치료를 하면 다리 길이 차이하고 골반 높낮이 차이로 교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걷는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또 맥킨지 운동이나 브릿지 운동 같은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시면 지금 같은 증상 없어지실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무릎 통증 때문에 진짜 힘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치료도 많이 받으셨다 그러셨는데 예, 예.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어머님 키하고 체중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예, 키가 좀 적어요. 145고 네, 체중이 좀 많이 나가요. 아, 그러세요? 55kg가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 체중이 좀 더 늘어나셨나요? 예. 예. 많이 늘었어요. 예, 그러셨어요. 어머니 살 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면 체중이 많이 걸리는 부하를 받는 관절 부위가 가장 많이 받는 부위가 바로 무릎, 그다음이 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무릎 쪽에 가해지는 부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제 아무리 침을 맞고 뭐 주사 치료를 하고 이게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쪽을 치료를 하더라도 계속 눌러주는 부하가 계속 되게 되면은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지실 가능성이 제일 많으세요. 네. 근데 네. 저기 뭐야? 네. 아이고, 무릎이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아, 움직이시지를 많이 아파요. 못하셔서. 예, 많이 걷지를 못해갖고 지금 그렇죠. 많이 살이 쪘어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 예. 정형외과 가서 MR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그랬는데 지금은 치료 중인데 네. 저기 뼈 관절은 나이 비해서 좋대요. 다행이시네. 근데 염증이 많다 그래요 몸에가. 그러셨어요? 무릎 들어가 한의원에 가 침도 많이 맞고 약도 먹고. 그러셨구나. 지금도 지금 치료 중인데 정형외과에서 그렇게 많이 아파요 안 낫고. 네. 어머니 이게 염증 같은 경우에는 뭐 침 치료를 하건 주사 치료를 하건 그런 방법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는 어떤 치료를 하셔도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어머님이 생활을 또 하시려면 또 무릎에 부담이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세요.
예. 제가 어머님한테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게 무릎을 수술하고도 할 수 있는 재활 운동 중에 가장 좋은 게 수영장에서 걷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머님이 많이 아프시다 보니까 평지에서는 걷거나 활동하시는 게 많이 제한이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중이 또 늘어나고 그러면 무릎에 걸려지는 그 부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무릎은 더 안 좋아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실 텐데 이 고리를 끊으시려면 무조건 수영장 가서 걸으셔야 돼요. 네. 네. 근데 뭐야 낙스 냄새가 심해가지고 제가 수영장을 못 가요. 아, 그러세요. 아, 어떡 예. 하셔야 돼요? 어머니 코를 막고 가셔야 되겠는데. 아, 어머니, 예, 어머니 그러다가도 그냥 네. 취소했어요. 아, 이틀 그러셨어요? 가고. 그 정형외과에서도 수영장 가서 걸으라고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예. 예, 어머니. 근데 지금 어머님이 평지에서는 운동하기가 힘드시고 아프셔서 힘드시기 때문에 예. 어머님의 근본적인 치료는 예. 체중 조절하시는 거. 그게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해요, 어머니. 예. 그런데 이게 무릎이 아프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지금 살이 더 그죠, 많이 쪘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게 악순환돼서 안 좋은 건데, 예. 그럼 어머니 드시는 건 어떠세요? 식사하시는 거는 잘 챙겨 드세요? 잘못 챙겨 간다 했으니까 잘못 챙겨 먹는데 한동안은 여름에 입맛을 잃어가지고 밥을 먹으면 지금 조금 먹어요 이제. 그러세요? 예, 조금 먹는데 예. 너무 많이 아파. 근데 저기 홍삼을 몸에가 염증이 많으면 홍삼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홍삼이 좀 들어온 거 있는데 먹으면 안 되나요? 어머니 홍삼 같은 경우에는 본인 몸 체질에 잘 맞는 분이 드시면 굉장히 좋지만 체질이 맞지 않은 분이 드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실 수도 있어서 어머니 몸에 따라서 그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한번 한의원 다니시는 데 있으면 가셔가지고 거기서 어머님 몸을 진맥을 하고 몸을 확인하고 거기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 염증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많이 아파하고 걷지를 못하겠어요. 집에서도 화장실 가는 것도 막 그러세요? 너무 힘들거든요. 네, 제가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한방 치료 중에는 봉침 치료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봉침이라는 거는 이제 벌 독에서 독성분을 정제해서 뽑아서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봉침 자체가 우리 쥐 실험을 통해서 논문으로 발표된 내용이 연골세포가 이게 줄어들었을 때 연골세포도 다시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는 걸로 논문에도 발표됐기 때문에 어머님이 주변에 봉침 치료하는 곳이 있다면 가셔서 봉침을 맞으시고 염증도 제거하고 연골도 다시 좀 재생되게 하는 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권해드리고 싶네요. 근데 네. 옛날에는 좀 봉침도 맞아봤거든요. 네, 근데 그러셨어요? 별로 효과 네.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모 한의원에 저기 교대에 다니면서 한 3개월 다니라 그래서 3개월 다니니까 좀 좋아졌었어요. 네. 그 약침을 많이 주더라고요. 약 네. 허리하고 같이. 그런데 그때 뺏기고 조금 있으면 돌이 아프고 지금은 네.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지금 걷는 거에 너무 불편해요. 어머니 제가 마지막으로 또 얘기 드리는데 어머님이 근본적으로 무릎이 다시 안 아프게 하고 싶으시면은 체중을 줄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생지왕뿐 아니라 모든 약제는 본인의 몸에 맞는 약제를 잘 드셔야지 다 좋다고 해서 다 드시면은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지왕 같은 경우에는 윤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 열을 좀 꺼주고 진액을 보충해주는 작용이 강한 약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양인, 사상 체질 중에서도 소양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습니다. 소양인들은 항상 몸에 가지고 있는 열이 넘치기가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열을 좀 가볍게 꺼주고 안에 진액을 보충해주면 소양인에게는 이 생지왕이 굉장히 좋은 인삼보다 더한 보약이 될 수도 있는 약재이고요. 반면에 사상세지 중에서도 몸이 차가운 쪽 누굴까요? 네, 소음인.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 불이 가지고 있는 불이 원래부터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약한데 이 불을 더 꺼버리게 되면은 부작용이 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설사라든지 복통이라든지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제를 드실 때는 꼭 전문 의료인의 진료를 보시고 본인의 몸에 맞는 좋은 약제를 처방받아서 보약으로 몸에 복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동의보감 내경편에 보면 우리 생지왕은 토열,
피를 토하거나 아니면 코피 또는 대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등의 모든 출혈 증상에 쓴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3번 한 번에 반대씩 즙을 내어 먹되 생강즙이나 박하즙과 함께 섞어 먹으면 좋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생지황은 보통은 여성분들의 우리 자궁출혈이나 아니면 유산으로 인한 하열 등 그런 여성의 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또 지혈작용이 아주 좋기 때문에 코피가 잘 멎지 않은 경우에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처를 낫게 하기 때문에 관절이 삐었거나 아니면 타박상으로 멍이 들었을 때 이것을 지디겨서 거기에 붙여주게 되면 어혈을 풀어주고 진통작용을 해주게 됩니다.